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사랑 한빠입니다. 오늘은 코어에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시작을 코어의 차트와 함께 시작하게 됐네요. 어느샌가부터. 오늘 이제 10시 반에 미국 물가지수 발표가 좀 있겠네요. 거기에 따라서 코어도 영향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스테이킹의 심화편. 사실 코어 하나의 단가가 많이 높아야 이 스테이킹도 매력적일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 채굴 해시 위임이라든지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질 텐데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잠깐 디스코드를 통해서 얻은 정보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코어 스테이킹 페이지에 토탈 코인 델리게이트라고 이제 총 위임량만 나타나 있고 토탈 해시 델리게이트 부분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자가 여기다 해시를 위임해야 하는 건데, 운영진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 중에 하나는 아직은 비트코인 해시를 위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것이 구현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비트코인 채굴 해시를 여기 코어에 위임하면 비트코인 채굴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비트코인 채굴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추가적으로 코어 코인만 더 리워드로 지급을 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국내에 비트코인 채굴을 하시는 분께 좀 확인을 해봤는데, 요새는 비트코인 채굴을 돌려도 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ASIC 3세대 채굴만을 위한 채굴기. 어쨌든 요새는 채굴을 해도 비트코인 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똔똔이거나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모르겠죠. 코어가 중국 쪽이 많이 섞여 있고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량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많은 노드들이 있죠. 21개의 노드가 있는데 어떻게 스테이킹 하는 게 유리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우선 이렇게 노드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21개가 순위별로 쭉 있죠.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이 중에 뭘 맡겨야 될까라고 한다면 단연 상위에 있는 것들이 안전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순위 노드 21위에요. 지금 인피스톤이. 근데 22위에 있는 비활성화되어 있는 노드가 갑자기 하이브리드 점수가 높아지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제가 맡겼던 노드는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또 이동을 시켜줘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노드는 상위에 있는 노드도 좋지만 이 상위에 위임 수량이 많이 몰린 것일수록 이렇게 연 이자율이 낮기 마련이죠.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이후로는 94%대죠. 그리고 노드 순위로 따졌을 때도 5위, 6위 상위권이죠. 그리고 커미션도 이렇게 좀 낮은 편이에요. 우선 당연한 얘기인데 연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커미션이 낮을수록 좋죠. 하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노드를 보면 여기 세 가지만 좀 볼까요? 보면 커미션이 각각 틀리죠. 커미션이 수수료가 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리워드 연이율은 점점 높아지는데, 얘는 연이율이 높은데 수수료가 높아. 그리고 얘는 수수료가 낮은데 연이율이 좀 낮아. 그럼 뭐가 더 둘 중에 이익일까를 잠깐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인데요. 하나당 얻을 수 있는 이자가 0.00214로 이 수수료가 약간 높더라도 연이율이 높은 것이 가장 많은 리워드를 줬다. 스테이킹 이자를 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 생각엔 상위에 있는 것들은 커미션이 물론 낮죠. 하지만 연이율이 얼마 안 되고 안정적이지만 이자 수익이 53%와 94%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므로 여기서 보면 여기 5위서부터 10위권까지만 선택해줘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다. 지금 보면 21개의 검증자 노드 중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약 한 7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4개의 이제 또 외부 노드가 들어오려면 그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니까요. 난 안전한 1번이 좋아 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순위를 낮춰서 연이율을 많이 가져가시는 편이 좋고요. 수수료와 이 스테이킹 이율, 연이율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첫 번째 거 노드 프로바이더스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밸리데이터는 하루에 3,710개를 가져가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 같은 위임자들에게 코어 하나당 0.001434개를 주고 있네요.
그런데 코어가 총 위임된 수량이 240만 개가 있고요. 그러면 0.001434 곱하기 246만 8,292를 하면 약 3,539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노드 수익에서. 얼마의 노드 수익이냐면 3,710에서 3,539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노드는 지금 170의 하루 수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커미션이죠. 커미션이 2%면 지금 아까 계산했던 이 노드로 들어온 총 수익 3,710 중에 몇 프로를 이 검증자 노드가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면 3,710의 2%면 74.2개가 이 노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단에 이 fee address라고 있어요. 여기를 조회를 해보면요. 네, 여기 볼 수 있죠. 하루에 74.2개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하루에 약 74개의 이득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더했던 170 더하기 74개니까 이 노드는 217개의 총 수익을 하루마다 얻어가고 있네요. 지금 무슨 방송을 하는 건지 죄송합니다. 오늘 또 영상에 댓글이 달릴 수도 있다고요. 그래봤자 3달러, 그래봤자 2달러 이러면서 좀 마음 아픈 댓글이 좀 달리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시작이고 충분히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옹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이자 얼마 받을 수 있지? 라고 하신다면 이 검증자 노드에서 델리게이트를 눌러서 여기 있는 숫자를 보시고 0.00143434 곱하기 내가 가진 코인 수량, 내가 위임한 코인 수량을 하면 하루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이고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하루마다 클레임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자를. 그러면 하루마다 그 클레임한 것을 다시 여기다 델리게이트 위임을 맡기면 복리로 이자가 쌓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복리가 돼요. 그래서 그냥 넣어만 놨을 때랑 복리로 넣어놨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짧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런 계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바 좀 이상한데 정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게 맡긴 수량이에요. 300개, 100개, 50개. 그리고 이거는 이자율이에요. 저희가 APR 아까 홈페이지에서 봤던 요 이자율이죠. 리워드 그것이고 현재 보니까 낮은 리워드는 53%고 또 높은 리워드는 약 94% 정도 되네요. 그랬을 때 90%로 잡았어요. 그래서 300개를 복리로 계속 넣었을 때 그리고 그냥 넣어만 둘 때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살펴봤어요. 사실 300개로 하면 안 되고요. 400개로 해야 돼요. 왜냐면 400개부터 약 94%일 때 하루에 하나씩 쌓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클레임이 가능해요. 그러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0개일 때 복리랑 그냥 넣어둘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 쭉 내려볼게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약 한 개밖에 차이 안 나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났다. 그랬을 때 47개, 그냥 넣어둘 때는 580개인데 하루에 한 번씩 클레임을 누르면 47개가 약 6개월 만에 차이가 생겼고 1년이 지나면 그냥 넣어둘 때는 760개인데 하루에 한 번씩 365번을 무료 체크를 하듯이 누르면 222개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봐야 지금 시세로 따지면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되겠죠. 하지만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까요? 모르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APR이 낮을수록 차이가 얼마 안 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45%라고 쳐볼게요. 45%라고 했을 때는 한 달 지나서는 뭐 0.28개밖에 차이가 안 나고 6개월 지났을 때는 뭐 10개밖에 차이가 안 나고 365일 지났을 때는 47개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이율이 높으면 복리 이자가 괜찮긴 한데 이렇게 30% 이렇게 낮아져 버리면 정말 조금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거고요. 특히 제가 400개로 잡은 것은 400개에 90%로 잡은 것은 이게 하루에 한 번 클레임이 가능할 때였지 지금 보면 100개 미만인데 90%라고 하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제일 높은 거에다 맡겨도 문제는 이거예요. 1, 2, 3, 4 그리고 5일자에 클레임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합쳐져서 한 개가 되니까 그렇게 4일마다 클레임을 해야 하고 100개를 맡겼을 때 이자율이 90%라고 해도 한 달이면 뭐 3개밖에 차이가 안 나고 또 6개월이 지나면 31개, 1년이 지났을 때는 110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이 90%가 아마 점점 줄어들겠죠. 지금도 간당간당한데 왜냐하면 지금 무료 채굴로 풀린 물량보다도 실제로 위임을 맡기고 있는 수량이 늘어났거든요. 약 한 500만 개 정도가 추가로 더 여기 맡겨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점점 위임자가 많아질수록 이자율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20개다 라고 한다면 이게 거의 한 20일은 있어야
한개가 되고 그것을 여기다 더해서 또 다시 20일이 있어야 한개가 되고 또 더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한 달 동안에는 거의 의미가 없고 뭐 6개월이 지나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1년이 지나면 약 7개가 있는데요. 이럴 거면 그냥 그 수고와 노력, 시간을 돈으로 그냥 사고 말죠. 그래서 자, 결론을 한번 짚어볼까요? 이율이 약 90% 정도 되고 수량이 어느 정도 있다면 복리로 하시는 거 정말 괜찮은 선택 같아요. 지금 400개로 따졌을 때 이렇게 6개월 정도에 47개면 그래도 제법 의미는 있다고 봐요. 코어의 하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만 수량이 많다고 하셔도 이런 식으로 이자가 40% 낮아져 버리면 복리가 큰 의미가 없다. 보시면 400개일 때 8개 차이, 이 6개월 지나서요. 100개일 때 뭐 11개, 1년이 돼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이 연이율이 높으면 복리 괜찮은데 연이율이 낮으면 별 의미 없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율이 높았으면 괜찮은데 하루에 한 번 귀찮더라도 클레임 눌러줘야지 라고 했을 텐데 그닥 효율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내일은 국산 무료 채굴 앱 KTK에 대해서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